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선언을 주저해왔다 확진자 수가 12만 명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결국 위험 수위를 격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각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하기까지 70여 일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4,300명이 숨지고 피해 국가는 110개국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발표를 주저해오던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세계적 대유행병,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 cases, especially those with weaker health systems. However, this epidemic is a threat for every country, rich and poor. 가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 국가도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O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약 12만 건의 확진 사례 가운데 90% 이상은 4개 나라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 등 4단어가 중요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3번째입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포했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이 팬데믹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지적해온 터라 또다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확진자 증가 수가 최고치인 2,300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선포한 팬데믹은 사실상 질병의 위험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다소 엇갈린 발언도 함께 내놨는데요. 그 의미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팬데믹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국 또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 비슷한 표현으로는 에피데믹, 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에피데믹은 보다 일반적인 질병의 확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팬데믹은 여기에 새로운 질병의 세계적 확산, 조금 더 덧붙이면 아직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질병의 위험을 최고 수위로 격상한 건데 그럼에도 이제 WHO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질병이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용어의 정의도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 WHO의 입장입니다. 네.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한 상황인 만큼 팬데믹은 맞지만 90% 이상이 4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감소 추세인 만큼 향후 통제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인데요. 네. 이는 앞서 코로나19가 역사상 최초의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세계적 유행병이 될 것이다라는 거브리어수스 WHO 사무총장이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한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이제 포기할 정도의 수준의 대유행병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은 보다 각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연대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봉쇄 시기는 지났지만 완화는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을 보입니다. 예, 이번에 팬데믹 선언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세계은행이 과거 에볼라 시대에 설립한 팬데믹 본드 기금이 있습니다. 네. 3억 2천만 달러 정도인데 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봉쇄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휴교령 또는 대규모 행사 등의 취소와 연기를 권고해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을 억제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미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들이나 아니면 뭐 시즌 리그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제 정작 문제는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어떤 일반이나 대중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여지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앞선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감염병이 크게 누그러지면서 괜한 공포감과 혼란을 부추기고 각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에 과중한 부담을 줬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의 감염 속도와 확진자 규모로 봤을 때는 팬데믹 선언이 오히려 늦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뭐 질병은 확산될 대로 확산됐지만 두려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유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인 요식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죠. 한인 음식점들을 대표하는 남가주 한인 외식업연합회가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업소라는 이미지를 알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 4년 8개월 동안 공백 기간을 가진 한인 요식업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동 대응을 위해 남가주 한인 외식업연합회로 다시 뭉쳤습니다. 한인 식당들은 올 1월 매출 상승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속속 문을 닫는 업소들까지 발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외식업연합회는 2월 하반기부터 각 업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출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인 식당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점과 각 업소마다 진행되는 위생교육을 외식업연합회에서 철저히 교육해 한인 식당들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본 카피아 모든 회원들은 항상 업소 내의 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지키고 모든 직원들의 개인 위생 또한 매일 점검하며 깨끗이 하겠습니다. 한인 식당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어 외식업협회와 보건국, LA 한인회, 한식 세계화협회와 예방수칙 포스터물을 공동 제작했습니다. 한인 외식업연합회는 코로나19 예방 포스터물을 한인 식당에 먼저 배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포스터는 1차로 2,000장을 제작해 한인 식당에 3매씩 배포를 우선으로 미용실, 마켓, 은행 등 한인들의 방문이 많은 곳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식당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점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식업협회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민형사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중 교직원이나 학생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만일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공교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이로써 향후 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학교나 수업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교육부는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당장 휴교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정상 수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현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경우 휴교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는 각 학교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행사들을 즉각 취소할 것을 권고한 상태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봄방학을 앞당기는 비상계획도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쇼 LA E3 2020 행사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ESA는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LA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E3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3는 매년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EA 등 유수의 게임 제작사들이 신작 게임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무대입니다. E3 취소 결정에 앞서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도 연기됐고 e스포츠 경기들도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뉴욕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지역 한인사회도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관부터 의사협회, 각 한인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열린 뉴욕 한인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는 차시윤 뉴욕 한인회장을 주축으로 한인경제인협회, 민권센터, 의사협회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로나 확산 금지 펀드 구성, 한라인 개설, 인종혐오 범죄 신고 일원화 부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의사 또는 상담사가 24시간 동안 라이브로 코로나 증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뉴욕 내 병원 또는 보건소 한 곳을 지정해 코로나 테스트를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뉴욕시와 협력해 9.11 사태에도 펀드 지원 활동을 한 르네상스 경제개발 코퍼레이션에서 타격을 받은 뉴욕 비즈니스 소상인들에 대한 펀드 지원 부분도 대책 부분으로 거론됐습니다. 우선 펀드 관련 문의는 플러싱 상공회화 상담 후 맨하탄 로어이스트에 위치한 르네상스 경제개발 코퍼레이션에 방문해 직접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저희 한인회 앱사이트 캣니 앱이 있습니다. 캣니 앱을 다운로드를 해서 거기 Q&A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헤이트 크라임을 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각 정치인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주시를 인종차별을 당하신 분들께서는 곧바로 즉시 저희 뉴욕 한인회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고 이 항의하는 것은 저희 뉴욕 한인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갖다가 보태서 우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저희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영사관 차원에서는 관련 정보, 동향들을 수시로 우리 한인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입국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직원을 직접 공항에 파견해서 수시로 입국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한미의사협회 이현지 대표는 코로나 테스트 킷, 코로나 래퍼가 등 다각적인 방법이 정부의 허가와 더불어 뉴욕주와 협의돼야지만 대책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및 노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전화상담 한라인을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은 외출을 삼가고 공공장소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가주노동청이 LA 지역에 소재한 한식당 개놔를 상대로 $206만 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에 따르면 개놔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놔 측은 시스템상 오류일 뿐 임금이 미지급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하비 와인스틴이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요구한 29년형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현재 나이를 감안하면 종신형과 다름없는 형량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고는 프로덕션 보조인 미리엄 헤일리와 배우 지망생 제시카만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항공기 수요 급감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 LA에서 하와이 마우이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 $198 이하에 거래되고 있으며 LA와 달라스는 $151,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 $195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와 재정부 양측의 불확실성에 따라 또다시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86% 폭락한 뒤 마감됐으며 WHO 발표가 낙폭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수뇌부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자한기리 이란 수석 부통령과 장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대통령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